관계대명사 위치랑 대세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일단 저번 시간에 배웠던 관계대명사 who나 whose는 선행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인 것에 대한 관계대명사고, 오늘은 위치나 대시니까 사람이 아닌 것, 선행사가 사람이 아닌 것에 대한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를 하기 전에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 뭐냐? 일단 관계대명사의 역할은 접속사의 역할을 합니다. 접속사처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어떤 대명사까지 포함된 걸 관계대명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접속사처럼 접속사를 포함한 게 관계대명사니까 문장도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의 역할, 그러니까 어떤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대명사의 역할까지 다 하는 게 관계대명사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예문을 오늘 볼 건데 관계대명사 위치를 볼 거예요. 위치는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물일 때 쓰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문을 보면 This is the road라는 문장이 있죠. 이것은 길입니다. 이것은 길입니다. 뒤에 있는 문장에 It leads to the park. 이 문장에서 얘들아 lead to는요 하나로 묶어서 어디로 이끌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같이 기억하세요. to랑. 어쨌든 이 문장에서 봤을 때 뒷문장에 있는 이 it이 대명사죠. 그러면 이 it을 지칭하는 게 앞문장에서 뭐예요? 바로 그쵸?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이제 합칠 거야. 이 두 문장을 합칠 건데 두 문장을 합칠 수 있는 접속사와 그리고 뒷문장에 있는 이 that, 요 대명사, 요 that을 하나로 한 단어로 합쳤을 때 위치라는 관계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어떤 형태가 되냐면 This is the road라고 쓸 건데 더 로드가 it이 지칭하는 명사라고 했잖아요. 그쵸? 우리는 이거를 관계대명사에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선행사라고 부를 겁니다. 선행사예요. 근데 어떤 길이냐? 자, 이제 위치부터 관계대명사죠? 위치가 관계대명사라고 했으니까. 그쵸? 근데 이 위치부터 지금 파크까지 앞에 있는 이 선행사를 꾸며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it leads to the park 문장에서 요 it이라고 하는 게 앞에 있는 요 관계대명사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사라져야겠죠, 얘.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관계대명사 있지만 동사부터 바로 시작하죠. 그쵸? 이거를 우리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를 겁니다. 왜? 요 관계대명사 위치가 원래 있던 문장의 it, 저 주어 자리에 있는 it을 대신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를 대신한 주격 관계대명사 라고 부를 겁니다. 두 번째 문장 볼까요? The fish was very big. 그 물고기는 매우 컸다. I caught it yesterday. 나는 그것을 어제 잡았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딱 봐도 지금 두 번째 문장에 있는 이 대명사 it이 지칭하는 게 뭐예요? 앞 문장에서? The fish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그 대명사가 지칭하는 그 명사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했다? 관계대명사에서 선행사라고 부른다고 했다. The fish가 선행사입니다. 근데 선행사 the fish를 꾸며줄 관계대명사가 필요해요. 이거 사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라는 관계대명사를 쓸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뒤에 문장에서 I caught it yesterday에서 it을 대신하는 관계대명사가 위치인 거잖아. 그쵸? 그러면 주어랑 동사는 그대로 쓰되 왜 목적어 자리에 있던 it을 빼버리고 쓸 거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관계대명사 절인데 it이 빠졌으니까 목적어인 it이 빠졌으니까 위치는 목적어를 대신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라고 부를 겁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이 문장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주격과 목적격에서 우리가 무슨 차이를 볼 수 있냐면 주격 관계대명사에는 보이지 않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에만 크게 괄호가 쳐져 있어요. 보이시죠? 이 괄호가 뭘 의미하겠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주격 관계대명사에 그게 채워져 있지 않다는 건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봅시다. There is a girl and a doll. 소녀랑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They are walking in the park. 그들이 공원을 걷고 있어요. 그럼 뒷문장에서 보이는 이 대명사 they가 앞문장에서 지칭하는 게 뭐예요? A girl and a dog이죠. 그쵸? 이번에 보니까 선행사가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게 동시에 섞여져 있어. 우리 얘를 선행사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쵸? 선행사가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 보통은 동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로 칭할게요. 사람과 사물이 섞여 있을 때는 관계대명사를 that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which가 사용될 수 없다는 거.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 선행사에 대한 관계대명사 that을 썼어요. 선행사가 사람과 사물이 아닌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that밖에 못 쓴다고 했죠. 그러면 이 문장 끝까지 여기까지가 지금 관계대명사 절인데, 그럼 이 관계대명사 that은 과연 주격 관계대명사일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일까를 어떻게 구분하냐? that 뒤에 지금 관계대명사 뒤에 바로 동사가 왔어요. 그쵸? 그럼 원래 이 자리는 주어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that이 그 주어를 대신한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어? 주격 관계대명사구나, 이 that은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해보고, 일단 관계대명사에서 배웠으니까 전에 앞서서 배웠던 선행사가 사람일 경우, 그리고 오늘 배운 선행사가 사물일 경우에 대한 관계대명사를 표로 정리해 볼 거예요. 그러면 선행사가 사람이거나 혹은 사람이 아닌 것, 동물이 물론 포함되지만 사물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구분을 할 거고요. 분류 기준이. 그 다음에 그 관계대명사가 주어의 역할을 하면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고요. 목적어의 역할을 하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고, 소유의 역할, 뭐뭐의라는 해석을 갖게 만들면 소유격이라는 관계대명사 이름이 붙어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표로 만들었을 때 선행사가 사람이면서 주어의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는 무엇이냐? 후죠. 그리고 또다시 선행사가 사람이면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가 무엇이냐? who 혹은 whom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선행사가 사물이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면서 주어의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를 which라고 하고요. 선행사가 사물이면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를 역시나 which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없이 소유의 역할을 갖게 할 것,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입니다. 얘는 선행사가 사람이든지 사물이든지 상관없어요. 오케이? 자, 요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요까지 우리가 배운 거였는데, 지금 막 앞에서 다 했듯이 관계대명사는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어.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을까? 앞에 위에 두 줄 이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사가 사람이든지 사물이든지 목관되든지 주관되든지 상관없이 that을 쓰면 그냥 다 통한다는 소리야.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that을 쓰려고 하겠죠. 저 who, which, whom, which 이거 헷갈리니까 쉬운 길을 택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that은 관계대명사 that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역할을 하는 that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that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that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지금 이 관계대명사 안에서도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게 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게 있어. 둘 다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대잖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얘를 관계대명사 안에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일단 예문을 봤을 때 They are looking for a person that can speak French라는 문장이 있네요. 자, 그들은 주어 are looking for 찾고 있습니다. A person 한 사람을요. 뒤에 that이 나왔다는 건 이 a person이 선행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시작한 이 that이 관계대명사라는 거죠. 앞에 있는 이 선행사를 꾸며주는.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일지 목적격 관계대명사일지 우리 모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 관계대명사 뒤에 지금 바로 동사가 나와 있어. 그쵸? 그럼 이 자리는 원래 주어 자리인데 주어가 빠져 있잖아. 주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주어를 대신하는 게 a person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나타내주는 게 바로 관계대명사인 거죠.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 that은 주어를 대신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She lost her necklace that she bought last week. 그녀는 잃어버렸어요. 그녀의 목걸이를요. 목걸이 뒤에 지금 대신 나와 있다는 건 얘가 선행사 맞죠? 그리고 지금 대시 나와 있는데 이 관계대명사니까 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문장이 되겠죠? 대시라는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나왔어? 주어가 나왔고 동사가 나오네요. 근데 그녀는 샀어. 무엇을 샀는지 원래 여기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목적어가 없어요. 그리고 그 목적어가 뭐겠어? 그녀의 목걸이야. 그리고 그걸 알려주는 게 바로 이 대시인 거죠. 그러면 저 that은 저 문장 안에 있는 목적어를 대신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구나 라는 걸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that을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구분하는 건 그 대절 안에 주어가 빠졌는지 목적어가 빠졌는지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대명사 말고도 that은 여러 가지 쓰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접속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시대명사 혹은 지시형용사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주의 깊게 더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접속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요. 일단 첫 번째, 이거 관계대명사는요. 방금 한 걸 다시 복습해봅시다.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플러스 대명사가 합쳐져 있는 걸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뒤에 이 대명사가 어떤 문장이든지 이 대명사가 있었을 거고 그 대명사가 주어 혹은 목적어의 역할을 했을 거 아니야. 그쵸? 이것까지 가져가 버린 게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올 겁니다. 관계대명사 that 뒤에는. 그리고 반대로 접속사 that은요. 접속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문장을 연결해주는 일을 하거든. 근데 문장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어떻게 생긴 거냐면 접속사, 우리는 지금 접속사 that을 배우는 거니까 이 that이 that 앞뒤로 문장이 나올 거라고. 근데 문장은 주어랑 동사가 완벽히 있어야 문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접속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다르죠? 그쵸? 그리고 하나 더. 관계대명사는 그 앞에, 관계대명사 앞에는 무조건 뭘 써야 된다 그랬어? 선행사가 온다 그랬어. 그쵸? 관계대명사 절은 항상 선행사 뒤에 붙는다. 그쵸? 그래서 앞에 무조건 선행사가 올 거고 그 뒤에 관계대명사가 쓰입니다. 대시. 요렇게 두 가지가 관계대명사와 접속사의 차이점.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랑 접속사를 구분하는 게 가장 어렵고요. 어려운 거 지금 한 거고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는 비교적 쉽습니다. 구분하기가. 왜냐면 저것 혹은 저라는 해석이 들어가 있으면 되거든요. 봅시다. 그러면 The boy that is standing over there is my brother. 그 소년이라는 주어가 하나만 딱 나왔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that이 앞에 지금 명사 하나밖에 없는데 주어밖에 없는데 이 that이 접속사가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죠. 왜? 접속사면 앞에 that 앞에도 주어, 동사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된다고 했잖아. 우리 여기서. 그쵸? 그래서 이 that은 접속사일 가능성은 없어. 그럼 무조건 관계대명사야. 그러면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목관된지 주관된지 구분하는 게 필수라고 했습니다. that 뒤에 보니까요. 동사로 바로 시작하네요. 원래 이 자리에 주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어진 거죠. 그쵸? 그럼 저 that이 주어의 역할을 대신하는 뭐다? 주격 관계대명사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장에서 이 that절이 어디에서 끝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 앞에 있는 이 boy가 지금 주어라고 했어요. the boy가. 그쵸? 이거에 대한 동사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주어가 있으면 동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미 표시해 놓은 이 is라는 이 동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is는 이미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동사라는 걸 알았어요. 그쵸? 그러면 저 boy에 대한 동사는 아닌 거죠?
그러면 그거 말고 또 다른 동사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is. 그럼 이 앞까지가 관계대명사 절이구나. 그래서 the boy is standing over there. 저기에 서 있는 저 소년이 is my brother. 내 오빠이다. 라는 문장 구조가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 is에 구멍을 뚫어놓고 are나 is 중에 선택을 하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동사가 여기 있는데 주어를 보고서 여기 있는 이 주어를 보고서 이 단수의 동사인 is를 선택해야 돼. 지금 나와 있는 이 예시문은요, 이 is 앞에,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절 안에 있는 마지막 요 자리가 over there이라는 부사로 끝나기 때문에 괜찮지만 만약에 관계대명사 절 안에 마지막 이 자리가 복수명사였다면 그냥 R을 선택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동사에 대한 주어는 여기 있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This is the book that I have wanted. 자, 이 the book 책입니다. 문장이 완성됐네요. 그쵸? 앞에 문장 구조 완벽하잖아. 그럼 이 that은 접속사일 가능성도 아직은 있죠. 우리 뒷문장 다 안 읽었으니까. 근데 한번 봅시다. 뒤에 주어 있고 동사 있어. 근데 무엇을 원하는지 목적어가 없지. 그러면 이 that은 뭐다? 앞에 있는 저 book을 선행사로 하는 관계대명사다. 그러면서 동시에 목적어가 빠진 문장의 관계대명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I learned from his email. 나는 배웠어. 그의 이메일로부터.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 전치사 구는 문장 구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면 주어랑 앞에 있는 거 주어랑 동사로 문장 완벽해요. 그리고 나온 that. 접속사일 가능성 아직 있죠? 그리고 뒤에도 보니까 주어랑 동사 있고 여기 전치사 보니까 문장 구조에 해당하지 않아요. that의 앞뒤로 주어 동사 완벽한 형태의 문장이 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다? 접속사 that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I found a nice tie and decided to buy that for my dad. 나는 찾았어. 멋진 넥타이를요. and 그리고 decide 결정했습니다. 뭐 하기를? 그것을 사기로 결정했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that은 저것, 그것이라고 해석을 했고 그리고 지칭하는 게 뭐예요? 앞에 나온 a nice tie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지시대명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Did you see that boy cheating on the exam? 너 did see? 봤니? 그 소년을? 저 소녀를? 근데 cheating on the test 시험에서 치팅하는 그 소년을. 그래서 여기서 나온 that은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면서 저라고 해석되는 저 소년이라는 지시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페이지 19 쪽으로 넘어가서 스텝 1번을 같이 한번 우리가 풀어볼 건데요. 스텝 1번을 같이 풀어볼 건데, 자, 스텝 1번의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 문제에서 지금 주어가 the book이죠? 그쵸? 그리고 바로 관계대명사 위치가 나오네요. 여기서부터 관계대명사 시작입니다. book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겠죠. 그리고 보니까 위치 뒤에 바로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 관계대명사는 무슨 관계대다? 주격 관계대명사구나. 주어가 빠졌잖아요. 그쵸? 그러면 책인데 쓰여진 책이야. 누구에 의해서? 도글라스 케네디에 의해서 쓰여진 그 책은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 절이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 찾은 이 주어에 대한 동사를 이 자리에서 수일치를 시켜야 돼. 그러면 the books가 복수였으니까 당연히 뭘 써야 돼요? are를 써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where is the bottle of the milk? 뒤에 나올 관계대명사를 고를 건데 앞에 있는 선행사가 얘입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선행사죠. 그래서 한 병의 우유니까 사물이에요. 그쵸? 그 사물에 대한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데 목관될지 주관될지 봅시다. 관계대명사 뒤에 나온 게 주어 나와 있고 동사 나와 있어. 뭐가 없어? 목적어가 빠져있죠.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 선행사를 사물로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 대수로 바꿔 쓸 수 있고요. 목관대는 뭐까지 가능하다? 생략까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띵 언니 띵 여기가 주어가 왔습니다. 그리고 대시 보이네요.
그쵸? 그럼 이 that은 관계대명사죠. 얘를 선행사로 하는, 당연히. 그리고 뒤에 주어 나와 있고 have to do, 뭐뭐 해야 한다라는 동사 있으니까 목적어가 빠져있죠. 그러면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목관대다. 그쵸? 그리고 이 주어에 대한 동사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only thing, 단수니까 당연히 is를 골라야겠죠. 그 다음에 4번. Why did you buy shoes? shoes, 신발을 왜 샀니? 근데 어떤 신발이냐면 too small for you, 너한테 네가 입기에 너무 작은 그 신발이야. 신발을 선행사로 하는 관계대명사를 골라야 돼요. 그 뒤에 바로 동사가 왔죠.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돼? 주격 관계대명사를 골라야 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신발은 사물이니까 선행사가 which나 that 이렇게 되죠. 주격 관계대명사는 뭐가 안 된다? 생략이 안 된다. 그 다음에 5번. The only pet이 선행사입니다. 이면서 동시에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관계대명사를 고를 건데 pet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who나 whose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that밖에 없네요.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길렀던 그런 유일한 그 애완동물이 돼야 되니까 이 that은 주어 동사 뒤에 올 목적어가 빠진 거죠. 그래서 얘는 목관대 that입니다. 그리고 이 주어에 대한 술지는 여기서 됐죠. 그 다음에 6번. 자, 이 문제의 정답은 whose인데요. whose의 특징은 앞에 나온 이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뒤에 나온 이 명사의 관계가 뭐뭐의로 해석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카소 그림의 가치라고 해석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7번에 the train을 선행사로 하는 관계대명사가 필요해요. 그쵸? 사물이니까. 그러면 that밖에 안 되네. 그리고 생략이 가능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 목관된지 주관된지를 판단하면 되죠. 근데 보니까 뒤에 바로 동사가 나왔어. 그럼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주관대니까 생략 안 되죠. 그러니까 주관대가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8번. 앞에 있는 선행사 더 매거진과 뭔지 모르겠지만 관계대명사 뒤에 나올 이 명사와의 관계가 뭐뭐의라고 해당되면 뭘 써야 된다? whose다. 그래서 그 잡지의 커버 요렇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오늘 숙제는 스튜던트북 나머지 문제 19쪽에서 21쪽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